네, 반갑습니다. 팽경장입니다. 세럼코인이 오늘 만원대를 달성하면서 저는 절반 이상의 물량을 매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매매 플랜으로는 크게 눌린다면 좀 더 매수할 계획이고요. 각자가 편단이 다른 상태시겠지만 이 세럼을 매수하실 분들은 이제부터는 눌림과의 싸움이니 잘 주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은 예측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저라고 무조건 수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세럼 코인을 3, 4,000원대에서 하단 매수를 잡다가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못 잡아서 회원분들한테 욕먹기도 했고, 결국에는 5,250원, 5,200원 이때 무혈 입성한 상태고요. 무조건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매수를 못할 때도 있으니 저가를 노리다가 못 잡으신 분들, 특히나 저가 이하로 잡겠다 또는 여기서 잡겠다 했는데 그냥 쐈어요. 이렇게 못 잡으신 분들은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 이 손익비상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작게 잡으시면 그만큼 매수 기회가 낮을 수밖에 없다 라고 설명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NFT를 할 차례인데, 제가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 디파이 쪽이 좀 더 많기도 하고, 2주 전과는 회원분들의 관심도가 이 디파이 쪽으로 확실하게 다르게 올라와서 이 지난 편에 설명드렸던 솔라나에 이어서 그 안에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코인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 루나에 대해서 자세히 볼 생각입니다. 제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청자분들께서 준메이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마다 제가 확신에 차서 막 라이트코인, 비케, BSV, 네오, 스텔라 등이 준메이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는 완전한 이 초메이저권을 비트, 이더, 에이다 이런 코인들이 선점을 한 상태이며, 그 밑으로 시총순위에 대해서 이 테마 형식의 코인들, 이러한 코인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전의 준메이저 코인들, 이 밑에 깔려있는 준메이저 코인들의 위상이 사라졌다라고 보셔도 좋겠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코인들이 단순히 이름이 이뻐서, 그냥 솔라나, 루나, 유니 이렇게 이뻐서일까요? 아니겠죠. 이 NFT의 플레이 투 언처럼 급격하게 올라오는 장세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코인판에서 이러한 수급 몰림, 이런 현상들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디파이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시총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디파이 코인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벤트와 어떤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솔라나 기반 코인들, 코인마켓캡에서 본 솔라나 코인들 중에서는 8월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코인은 루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나 코인의 경우에는 차트를 봤을 때는 이 정도 눌림목, 지금 잠깐 나오는 이 정도 눌림목이면 거의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급격하게 올렸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고, 아직도 이 상승세는 유효하며, 조금 눌리는 것 같지만 아직 유효하며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루나를 구분할 때 디파이 장세에서 올라오니까 디파이로 구분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루나 코인 본 취지 자체는 스테이블 코인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안정시키는 데 사용한다, 이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1순위로 USDT 테더가 되겠죠. 그리고 2순위로 USDC, 그 외 나머지 코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루나가 이 스테이블 코인, 이것의 안정성을 지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테라가, 루나가 UST 이것을 준비한 상태이며, 추후 일정으로는 콜럼버스 5 일정을 업데이트하며 UST로 수합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스테이블 코인이 되어서 또는 나와서 상승 소재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수합 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루나가 소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업데이트에 해당하며, 이것이 9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위치가 전고에서 한참 벗어난 시점이라 매수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NFT 장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플레이 투 원 그런 코인과 바이낸스 NFT로만 상승이 크게 나온 것을 본다면 우리가 자칫하다간 애매한 코인에 넣어서 상승할 땐 덜 상승하고 하락할 땐 더 빠지는 그런 코인을 살 수도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홀더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마치 에이다와 비교되는 뽀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현재가로 긁지 않고 조정이 오면서 눌리는 구간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여기에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면 그리고 그 눌리는 구간이 더 커진다면 비트는 하락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되살아나는 장에 반드시 알트장으로서는 NFT와 솔라나 기반 디파이는 보답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정에 이런 코인들 매수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부분이 어제 영상에서는 크게 봤을 때 이 전고를 넘긴 것들보다 그 세럼 같은 그런 이 전고를 못 넘긴 것들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좀 급하게 수정을 해서 눌림목에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솔라나 코인은 무엇이고 솔라나 관련된 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솔라나 에코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디파이, NFT, 그리고 스테이킹, 채굴, 수익 공유, 월렛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있고 이 100개가 넘으니까 하나하나 공부하시기보다 여러분들은 디파이만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전체적인 응용성, 이 솔라나의 전체적인 응용성이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코인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와 뎁을 기반으로 하는 이더리움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솔라나는 디파이 코인이기도 하지만 플랫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디파이이고 이 중요한 디파이 코인으로는 해당 코인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코인마켓캡에 여러분들이 이 솔라나를 클릭하셔서 여기에 있는 코인들을 보셔도 좋다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솔라나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솔라나가 특별한 호재로 큰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는 루나와 함께 이 밑에서부터 시총 역전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진행됐었던 코인들이 있는데 도지코인이 있고 에이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 순간에 제가 가치 평가를 하자면 이 도지코인보다는 위에 위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치는 현재도 관심은 충분히 받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좋은 서비스를 내놓고 보완하여서 시총을 어떻게 올리는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루나가 테라월드를 하며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장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죽을 때 우리가 알트코인을 준비를 한다면 저 같다면 NFT와 이 솔라나 기반 디파이 코인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아직도 분할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테이퍼링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관건은 이 테이퍼링을 언제 하냐, 얼마나 큰 액수로 하냐, 진행 속도는 이 세 가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이 FOMC 의사록에서 결과를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과거 13년도에도 그렇고 지금도 의사록에서는 결정적인 단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시에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다수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몇 달 안에 실시를 해야 되고 소수의 참석자들은 내년 초에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말한 상태이며 그 외의 소수는 경제 회복 또 델타 변이의 영향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좀 더 지연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자들, 우리나라 기자는 9월에 실시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전에 08년도 이 테이퍼링 이후에 그러니까 08년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테이퍼링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 공식적인 어나운스를 했고 실제 실시는 확인 작업을 거쳐서 1년 정도 뒤에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또한 그로부터 1년 뒤에 실시를 했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테이퍼링이 너무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 테이퍼링은 이런 진행을 거쳐서 작업을 했는데 바로 다음 달에 테이퍼링을 실시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테이퍼링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풀려버린 유동성을 거둔다면 증시는 하락장이다. 다른 투자 상품도 하락장이 시작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증시의 경우에는 13년도 중반부터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이 장기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이렇게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도 편경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 시간 나실 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